여러분 안녕하세요. 모털 수학입니다. 오늘은 제3강 수학 귀신 되는 법, 수학 잘하는 방법입니다. 수학 귀신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제 나름대로 평생 수학 강의를 했는데 제 앞에 앉아있는 학생은 전교 꼴찌도 있었고 전교 1등도 있었고 그 중간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어떤 학생이든지 간에 처음 등장한 개념은 누구나 출발선이 같습니다. 출발선이 같는데 이걸 어떻게 공부하느냐에 따라 결성전에 도달하는 건 차이가 납니다. 제 교육의 결론이 이 세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오늘 강의는 굉장히 중요한 강의니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세요. 첫 단계는 개념부터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수학을 이해 과목이라고 하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억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과목이 다 그렇잖아요. 공부는 기억이라고. 그래서 수학은 암기 과목입니다. 감히 선언합니다. 이해요? 그건 기본이죠. 이해가 안 되는 암기는 영원하지도 않고 금방 잊어먹어요. 자, 그래서 우선 수학 공부는 이론을 분명하게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수학 이론을 어떻게 하냐? 수학 이론은 용어의 정의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간단한 거 물어볼게요. 수가 뭐이고 숫자가 뭐예요? 숫자 같은 거 아니냐? 아니요? 글쎄, 숫자 123은 수야 숫자야? 답은 이렇습니다. 흔히들 123은 숫자라고 그래요. 방송의 아나운서도 숫자 그럽니다. 잘못됐어요. 숫자는 수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 뭐가 있죠? 0, 1, 2, 3, 4 따단 9, 10까지밖에 없어요. 그건 숫자고, 그걸로 해서 십진법이니까 자리수 하나 올라갈 때마다 10배씩 증가하잖아요. 일시, 백, 천만. 그래가지고 뭐 2500, 뭐 이런 것들은 수예요. 숫자는 10가지지만은 수는 무수히 많겠죠? 그렇습니다. 이거는요, 그런 개념의 수의 숫자의 개념을 모르면 이게 판단이 안 되잖아요. 즉 판사가 법을 모르고 어떻게 당신은 이런 죄가 있어, 징역 10년이야 1년이야 아니야 당신은 죄가 없어 석방,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법을 알아야 되죠. 그 법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다 합의해서 정해놓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수학 개념도 우리가 합의해서 정한 거예요. 그걸 뜻을 정했다 해서 정의입니다. 이 정의를 모르면 공부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수학 이론은 용어의 정의부터 시작하여 용어 간의 관계를 맺어 새로운 개념들로 자꾸 연결되어 나갑니다.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죠. 수학에는 덜 중요하다? 문제 위주로 강의하는 선생님들은 그 캐캐 묵은 방법, 아무 혜택도, 그것도 효과도 없는 그런 것들 전부 다 보면은요, 개념들 연결해주고 뭐 이래야 되는데, 이 문제는 중요해, 저 문제는 중요하지 않아, 요따위 강의를 합니다. 그 옛날 학력고사 때, 오래전에 30년, 40년 강의해요. 그런 수업 받으면 학원 내일부터 당장 끊으세요. 정말요. 당장 끊으세요. 돈만, 시간만 낭비하고. 걔네들은 돈 벌겠죠? 자, 예를 들면은 방정식을 공부하는데 제일 먼저 등식의 구조를 알고, 그 다음 방정식이 뭔가를 이해를 하고, 인수분해 공식이나 특수 해법들을 이해하고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방정식을 해결하는 구조예요. 원리예요. 이런 걸 모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문제는, 그 다음 단계는 단원의 학습 목표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거기서 출제가 나와요. 이 단원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어디에 나옵니까? 교과서에 맨 위에 그 보면 단원 표시할 때 그 맨 위쪽에 그 쳐다보면은 학습 목표 하는 거 적었으면 여러분 한 번이라도 본 적 있습니까? 선생님도 이런 거는요, 수업을 안 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꼭 알아야 될 걸 얘기를 하는데, 뭐, 이 단원이 왜 필요하고, 왜 공부를 해야 되는 것도 모르고 공부하나요? 그런 공부가 어디 있어요? 내가 길을 나서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목표도 안 정해놓고 막 갑니까? 절대로 안 되죠. 각 단원의 학습 목표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자, 학습 목표는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방정식 단원, 방정식 중학교 1학년은 모르겠습니다만 방정식 단원은 근을 구하는 게 첫째 목표. 근을 구하되 이 근의 종류는 무엇이며, 실근이면 실근의 부호가 양수냐 음수냐 이거. 그 다음에 실근에 이 어디쯤 있을까? 2와 3 사이 있을까? 5와 6 사이 있을까? 이런 거 따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근하고 계수는 어떤 관계로 구성되어 있는가, 이 모두를 통째로 묶어서 이론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따로따로가 아니고 한 덩어리예요. 문제집이나 이런 거 쳐다보면 전부 다 다른 파트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그 애들이 그냥 분산되어서 뭐가 뭔지 모르죠. 묶어서 설명이 돼야 되고 묶어서 기억하고 하고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흔히들 수학은 이해 과목이라고 하는데 아까 내가 말씀드렸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답이 아닙니다. 이해가 바탕이 된 암기 과목이라고 하는 게 정답입니다. 문제를 많이 풀어서 단순 암기식 전통의 학습법을 택하면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되지 않아서, 자, 이때는 기준이 새로운 문제들이죠. 이런 식으로 하면 새로운 문제들은 전혀 손을 못 대죠. 자, 첫 시간에 내가 수능 시험 출제 매뉴얼을 보면 이미 활자화되어 시중에 배포된 문제들은 출제 제외 대상이라고 했죠. 특히 난해한 4점짜리 문제들은 어느 책에서도 찾을 수가 없어요. 2점짜리, 3점짜리는, 2점짜리는 흔해 빠졌고, 3점짜리는 어느 책에도 비슷한 게 있더라. 근데 4점짜리는 처음 보는 것들이 많아요. 특히 킬러 문제는 더더욱 절대로 없습니다. 학생의 성적은 사실은 교육자 책임이죠. 90점까지는 교육자 책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문제 위주로 강의하는 이런 선생님 선택은 포기해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문제는 자기 스스로 해결해야 됩니다. 자, 이 문제는 이렇게 풀면 빨리 풀어. 수학은 풀이 과정은 마음 자유예요. 모순되지 않으면 됩니다. 물론 결과의 답은 한 가지입니다만은 접근해 나가는 방식은 자유입니다. 어디서 시작해서 어떤 방식으로 가든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새로운 방법을 추구하는 게 나중으로 봐서는 훨씬 이익입니다. 왜? 그렇게 함으로써 머리가 아주 윤택해져서 창의적 사고력이 발전하니까요. 그 문제는 스스로 반드시 풀어야 된다. 문제 유행 파악에 목매달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소위 자기주도적 학습이라 그러잖아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문제마다 내포된 개념의 분석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문제의 내용, 제시된 조건, 필요한 이론 등을 완벽하게 표현해야 됩니다. 영어 문장에 보면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호 하면서 슬랫 딱딱딱 치면서 구분하잖아요. 왜 수학은 안 합니까? 수학도 여러 가지 개념들이 이렇게 엉켜 있잖아요. 거기에서 탁탁탁 분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제 이론의 분해입니다. 문제 푸는 요령 다음에 이제 시간 나면 말씀드리겠는데, 자, 그거는 끊어야 돼요. 개념별로 끊어, 분해. 그 다음에 분해된 걸 하나하나 해결을 합니다. 그는 이미 개념에서 완벽히 이해되고 기억된 이 힘으로 하나하나 분해를 합니다. 분해하고 나면 저끼리의 연결성은
바보가 아닌 이상 저절로 해결됩니다. 이게 조립이에요. 그래서 수학 문제 해결의 기본은 분해와 조립입니다. 분해와 조립. 자, 그러기 위해서는요, 교과 과정 내 모든 이론, 왜 교과 과정이냐? 영어, 국어는 다른 곳에서 지문이 등장하지만은 수학은 교과 과정이 있기 때문에 대학 이론이 절대로 미분에서 미분 방정식 봤어요? 절대로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교과 과정 내 모든 이론들은 어느 하나 빠짐없이 다 중요하니까 완벽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이걸 알고 그 다음에 문제를 푸는데 이게 바로 문제 푸는 이유입니다. 내가 잘 모르고 있는 개념들을 문제에서 찾아 이를 완벽하게 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뭐라고요? 내가 모르는 개념도 쓰여 있네? 나는 왜 모를까? 이걸 해결합니다. 반드시 모르는 개념을 풀이 과정 쳐다보고 끼워 맞추면 절대 안 됩니다. 그때뿐이에요. 몇 시간 지나면 싹 잊어버려요. 여러분 강의 듣고 나서 집에 가서 문제 풀어보세요. 어려운 거 풀리나? 절대로 안 풀리죠.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자기가 모르는 개념들을 찾기, 이게 어찌 보면 수학 문제 푸는 궁극적인 목적인지도 모르죠. 그 중에 하나겠죠. 다는 아니고. 문제 속의 이론이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해설지를 보거나 남의 도움, 친구나 특히 친구들, 그 다음에 강사나 선생님들이 풀어주는 걸 답습한다, 구경만. 이 구경이죠, 구경. 이 헛공부하는 겁니다. 완전 헛공부의 자유공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보면 오답노트를 활용해야 되는데, 오답노트는요, 몰랐던 문제보다 그 개념들이 잘 정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수학 문제 정복은 문제 유형 익히기보다 완벽한 개념의 기억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러면 누구나 만점 먹을 수가 있어요. 만점 먹으면 수학 귀신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도 다 수학 귀신 될 수가 있습니다. 제 시킨 대로 꼭 하세요. 뭐 했죠? 복습하라. 첫째는 개념부터 완벽하게 이해하고 기억하라. 그 다음에 단원의 학습 목표를 정확히 파악을 하라. 그 다음에 문제는 자기 스스로 해결하라.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